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실수요가 줄고 다른 지역의 투자 수요까지 동반 감소했기 때문인데 내년 중반까지는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은 재작년 7월 고점을 찍은 뒤 18개월째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2,500채를 넘어 2년 만에 3배 늘어나는 등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의 연구 결과 지난해 회복세로 돌아선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핵심 원인은 주택 수요 감소, 분양가가 급등해 도민들의 현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부담이 크게 올라 실수요가 위축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제주로 향했던 외지인의 투자도 지난해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분양가도 높고 또 고금리 이런 요인 때문에 제주도민은 물론 타 시도에 있는 이런 분들의 그 매수 심리,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침체는 얼마나 이어질까? 한국은행 연구진이 분석한 제주 지역 주택 경기 순환 주기입니다. 과거 3차례 발생한 부동산 시장 하강 국면을 분석한 결과 침체기가 평균 12분기, 3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작년 2분기 이후 하강 국면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매수세 부진이 예상됩니다. 대출금리 상승이라든지 금융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역 외 거주 투자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진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지역 건설사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공인된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한 교육기관 대표가 부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요양보호사 명의를 몰래 사용해 실습생 교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최근 요양원 서류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한 교육기관의 실습 지도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교육기관에서 150여 명의 실습생을 지도하고 평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서류상에서는 실습 지도자가 있죠. 근데 어느 누구도 실습 지도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들조차도 실습 지도자가 있어서 사인을 했는지도 몰랐고. 교육기관의 대표는 당시 요양원 원장의 남편.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부인의 요양원 직원들의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몰래 가져와 실습 지도자로 등록한 겁니다. 남편에게 직원들의 명의를 제공해준 부인은 실습생 평가 점수를 본인이 직접 매기고 허위 서명까지 해 교육기관에 제출했는데 지난해 12월 남편의 교육기관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습은 다 했고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확인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작성했다는 거죠. 안 한 걸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내가 이 사람들이 들어줘야 돼서 그러면. 교육기관과 요양원 관리 감독을 하는 제주도는 대리평가와 서명을 확인하고도 원장의 개인 문제로 보인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리 서명은 본인 그 개인 정보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개개인의 일탈행위 아닐까요?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양원을 방문해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노인복지법은 교육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도지사가 사업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슈 서류 관련해서 거짓이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로 그게 법에 명시는 되어 있고 시도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점검이 되고
지적이 되면 그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는 비용의 4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문제가 없다던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연락을 받고서야 관련 지침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고 조만간 해당 시설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축구선수의 생활을 접어야만 했던 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 선수 기억하실 텐데요.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두 발 대신 휠체어를 타고 들어선 홈 구장. 입단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다시 뛰지 못하게 된 유연수는 흐르는 눈물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데뷔 첫 해 우승 커리어를 거머쥐며 기대를 모았던 유연수는 재작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도로에서 동료 선수 2명과 트레이너 등과 차를 타고 이동 중 다른 차와 부딪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탑승자들보다 크게 다친 유연수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의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1년여 재활에도 결국 25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일반 상해가 아닌 중상해로 봐야 한다는 유연수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가해차 운전자인 36살 조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지혜 판사는 지난해 1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조 씨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프로축구 선수를 은퇴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수 등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형사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며 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연수의 어머니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보다 낮은 형량에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가해자가 저희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구형보다 형을 더 낮게 내려가지고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중상해를 입은 점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고 그게 진정한 어떤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연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사흘 넘게 이어진 폭설로 한라산 탐방이 내일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삼각봉에 46cm를 비롯해 한라산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입산 통제를 내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탐방로는 모레부터 성판악에서는 진달래밭까지, 관음사에서는 삼각봉까지 일부만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 그물에 걸린 새끼 남방 큰돌고래 구조 작업이 이르면 다음 달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로부터 포획 허가증을 발급받았고 그물을 자를 장비를 제작 중인데 현장 구조팀을 구성해 근접 훈련을 한 뒤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쯤에 구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폐 그물에 걸린 남방 큰돌고래 새끼는 태어난 지 1년 정도 된 상태로 최근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애월읍 폐기물 처리 업체 화재는 가스 폭발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CCTV 분석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직원이 폐 가스통을 전기톱으로 자르다 폭발이 일어났고 작업장 전체로 불이 번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을 한 20대 직원을 폭발물 파열 혐의로 입건하고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는 6시간 동안 지속되며 창고와 공장 2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주변 마을까지 유독 가스가 퍼져나갔습니다. 제주도 체육회장 보궐선거에 신진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신진성 후보는
총 투표수 244표 가운데 55.7%인 136표를 얻어 오영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신진성 신임 회장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전지훈련 시설 확충에 힘쓰고 2026년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도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42억 5천여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2%인 7,400만 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관광객이 재작년보다 4% 줄면서 대형 매장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판매 수수료는 5억 3천여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15.7% 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영문 명칭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지민 이화여대 박사는 제주도의회 4.3 특위가 주최한 연구 결과 공유회에서 4.3 사건에 대한 영문 자료들에서 사건과 항쟁, 학살과 반란, 폭동과 비극 등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인공지능인 챗GPT도 다양한 영문 명칭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영어권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표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와 인천 항로의 여객 운송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와 인천 항로에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운항했던 하이덱스 스토리지가 오늘 면허를 최종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덱스 스토리지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1년 12월 제주 인천 항로에 2만 6천 톤급 여객선을 취항시켰지만 잦은 선박 고장 등으로 운항 중단을 반복해오다 작년 4월부터는 운항을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설과 한파로 서귀포에서 마라도 면적 3배가 넘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를 덮친 대설과 한파로 103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190여 곳의 농가를 피해 복구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작물별로는 무가 74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감귤이 22헥타르였는데 서귀포시는 3월 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에너지공사 직원이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의 한 술집에서 부하 직원과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이용해 범행을 했고 이후에도 사내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표까지 냈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이번 사건으로 에너지공사에서 해임됐습니다. 제주공항에 급변풍을 관측하기 위한 첨단 장비가 도입됩니다. 항공기상청은 레이더로 주변을 탐지하는 첨단 장비인 독일산 라이다 2대를 환경솔루션 업체로부터 96억 원에 임대해 빠르면 올해 말 제주공항에 설치하고 내년 초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라이다 장비는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갑자기 바뀌는 급변풍을 감지해 항공기 결항과 지연을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